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업 데이터. 오늘은 6월 2일입니다. 저는 전혜성이고요. 네, 저는 정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벌써 2분기가 끝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6월 달인데 오늘 요즘 시장을 좀 보면 뭐 꾸준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새롭게 비중을 싣고 어떤 걸 사긴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시장을 떠나기에는 또 좀 아쉬운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그래도 좀 수주잔고가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는 기업을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숫자로 찍히니까 그렇게 선정한 기업입니다. 이노메트리라는 2차전지 엑스레이 검사 솔루션을 그러니까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 수주잔고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년도에는 연간 매출이 207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한 500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잔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은 사실 기대보다는 조금 부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출액은 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2억 원으로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가 되었거든요. 역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회사 측에서 밝혔던 이유는 1월이랑 2월은 사실 코로나 영향이 좀 이어지면서 조금 부진을 했는데 수주했던 물량의 대부분이 3월부터 매출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케줄상 2분기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매출이 올라오게 되면 뭐 고정비용가 당연히 있으니까 이익도 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1분기 분기보고서가 이제 5월 이제 15일 이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예상했던 것보단 잔고가 좀 줄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내용을 보게 되면 수주 잔고가 좀 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잔고는 좀 줄어가지고 그건 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18년, 19년도가 실적이 제일 좋았는데 그러다가 20년 좀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적자로 전환이 되었고 16년, 17년 이때 뭐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이게 예전에 노트 폭발 사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폭파가 되면서 이런 검사가 기존에는 전수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때 폭발 사고 덕분에 이 배터리 전수 조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매출이 커졌고 이후에 삼성에 납품하는 BYD라는 중국의 고객사가 있는데 얘네가 이제 삼성에 납품을 하려면 이노메들이 장비를 사서 검사를 받고 와라. 그렇게 되면서 좀 얼떨결에 좀 영업이 되는 그러면서 실적이 좀 자연스럽게 올라오면서 이제 상장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20년 돼서는 이제 뭐 코로나 영향으로 좀 투자가 좀 많이 지연이 되면서 적자로 좀 예상이 됐는데 일단 그러니까 이제 수주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그 노스벨트라는 회사가 이제 수주가 새롭게 들어왔어요. 네. 노스벨트라는 회사가 이제 업력이 오래된 회사는 아닌데 삼성이랑 LG 쪽의 인력들이 그쪽으로 많이 넘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잘 아는 회사들한테 이제 이런 수주나 이런 걸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1분기에 이제 대규모 좀 수주가 나왔고 향후에도 뭐 좀 더 추가적인 그런 라인 증설 또 물량 증가도 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회사는 좀 심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좀 얼떨결에 좀 성장을 했다가 코로나 영향을 맞아갖고 작년에 좀 어려웠고 올해는 다시 그 투자가 지연이 되었던 부분들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실적이 좀 올라오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조금 슬로우하기는 한데 그 밸류 자체가 그렇게 싼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출이 올해 현재 지금 전년도에 매출이 200억이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1,7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PSR 기준으로 한 7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싼 회사는 아닌데 만약에 회사 가이던스대로 매출이 더불어 성장을 하게 되면 성장성을 감안한 밸류가 뭐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2차전지 뭐 전방 산업이 워낙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이수화학입니다. 그래서 화학업종 전반적으로 그 2분기 피크아웃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화학업종을 다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되긴 하지만 이제 회사만 봤을 때는 2분기에도 좀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좀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수화학이라면 혹시 어떤 제품 팔고 있는지 먼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왜냐면 네. 화학 제품이 워낙 어려워가지고. 네, 이수화학은요, 뭐랄까요, 세정제. 네, 세정제에 들어가는 원료가 이제 주요 품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뭐 롯데케미칼 같이 범용 제품을 여러 가지를 만든다기보다는 세제에 들어가는 주요 원료를 이제 만들고 거의 우리나라에서 독점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 세정제에서 친환경 트렌드가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계면활성제의 그 사용량이 좀 줄고 있는, 이제 구조적으로는 약간 그런 리스크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 신제품을 개발을 하고 또 전고체 배터리 진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신규 사업을 개발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에는 일단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계면활성제에 들어가는 제품을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보자면은 총 한 4가지 정도 품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계면활성제, 세탁세제 원료로 사용되는 LAB가 주요 제품이고요. LAB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약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주요 품목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 외에 이번에 작년에 이제 특히 수혜를 많이 봤던 손세정제 원료로 사용되는 IPA는 이수화학도 하고 있지만 LG화학이 사실 캐파는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LG화학이 IPA로 정말 장사를 잘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IPA라는 것 자체의 어떤 금액이나 금액적으로 그게 큰 건 아니어서 LG화학 입장에선 IPA가 효자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 너무 작죠. 규모가 워낙 크니까. 네. 근데 이제 이수화학 입장에서는 이제 IPA가 돈을 못 벌던 좀 마이너스를 내던 항목이었는데, 작년에는 제가 이익을 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중국으로 엄청나게 팔리면서 IPA 가동률이 급격하게 올라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요 제품이 TDM이라고 해서 ABS나 타이어든 고무와 관련된 쪽에 들어가는 첨가제, 핵심 첨가제이고요. 요건 특수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고, 매출 비중으로는 약 30% 정도 차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구조를 보면은 S-오일로부터 원료를 사가지고 와서 그걸로 LAB의 원재료인 노말파라핀, NP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노말파라핀을 생산을 해서 이걸로 LAB를 만들고요. 노말파라핀 자체로도 일부 수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게 S오일로부터 안정적으로 그 제품을 받아오는 게 사실 중요해서, 그 S오일에서 만약에 원료 가격을 인상한다거나 아니면은 그쪽에서 물량을 담보해주지 않으면은 사실 이수화학은 상당히 리스크에 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제가 주목을 했던 이유는, 사실 이수화학은 작년에 더 시장에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손세정제 때문에 관심이 많았죠. 네, 손세정제랑 이제 IPA로 관심을 받았고, 또 전고체 배터리 때문에 2차전지 업종이 관심을 받으면서 이수화학도 한번 출렁했었고요. 또 LAB라고 하는 주요 품목이 또 워낙 장사가 잘 됐다 보니까 실제 작년에 이익도 잘 났습니다. 4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던 것 외에는 2분기, 3분기에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을 냈어서 작년에 되게 좋았는데, 올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HS 코드 정보가 저희 재무정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LAB, 그리고 노말파라핀, NP, 그리고 TDM, IPA를 전부 HS 코드를 찾아서 넣어놨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각각의 모든 제품이 이수화학 거의 단독으로, IPA를 제외하고는 거의 단독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수출, 수입 실적을 보기가 참 좋습니다. 실제로 그 수출이나 수입을 찾아봤을 때 이수화학 본사가 있는 서울 지역에서 나가는 물량이 울산보다 크게 잡혀요. 그러니까 본사로 잡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본사 서울로 잡히는 웬만한 금액은 다 이수화학의 것으로 저는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목했던 이유는 TDM의 수출이 이제 굉장히 좋아서 주목을 하게 되었고요. 월별로 봤을 때는 2020년 11월부터 거의 매달 두 자릿수,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수출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월만 3% 정도로 이제 YOY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었지만 1월에도 2월에도
1월에 18%, 2월에도 17%, 3월에 27%, 4월에 18%, 계속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이 나오고 있고, 이게 그 가격도 최근에 유가가 올라오면서 수요가 좋은데 유가가 올라오니까 이제 가격 전가가 용이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2월에 그 미국 텍사스 한파로 인해서 그 공급단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공급은 좀 제한된 와중에 코로나19 회복으로 인해서 수요는 좀 회복되는, 그러다 보니까 TDM의 그 시황이 타이트한 것 같습니다. 또 최근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워낙 좋았잖아요. 이 금호석유 같은 그 고무가 또 전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연계돼가지고 TDM 매출이 이번에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회상하는데 좀 아쉬운 점은 내년 4분기마다 적자가 좀 나요. 18년도 4분기에도 영업이익 적자, 19년도 4분기에도 영업이익 적자, 20년도에도 4분기 적자. 이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없으면 더 좋을 텐데 1년 동안 잘 벌어놓고 연말에 털어버리니까 이게 좀 주주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 요인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작년 4분기에 제가 이게 꼼꼼히 들여다본 건 아닌데 그 안에 재무제표를 보니까 관계기업 손상차손이 굉장히 네네. 크게 반영이 되었고요. 이수 건설에서도 뭔가 일회성 비용이 크게 반영이 되어서 연결 실적 자체가 좋지 않았고 순손실도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주가를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하는데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수건설이 좀 발목을 잡는 느낌이긴 하지만 일단 뭐 수주 잔고 자체가 2019년 말에 8,000억 원대여서 2020년 작년 말에 1조 원대 초반까지 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건설 그 업 자체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안에서 얼마나 손익 관리를 잘 하는지, 또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 회사를 좀 어떻게 경영을 하는지 그 부분이 이 회사를 바라볼 때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확실한 건 아닌데 계절성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이 1분기와 4분기보다는 2, 3분기가 조금 더 잘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또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4분기에 이게 다 확 떨어버리니까 이게 2, 3분기 실적이 잘 나와도 연간으로 잘 나올 수 있을지가 약간 매번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리스크이긴 한데 그래도 회사든 좀 열심히 잘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이 회사를 뭐 사야 된다 뭐 이런 관점은 아닌데요. 아직 2분기 데이터가 4월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수출입 실적은 매달 15일에 저널의 그런 데이터들이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6월 15일 이후에 이제 5월 데이터를 보고 5월에도 여전히 TDM이나 뭐 LAB가 괜찮다 싶으면은 어쨌든 실적을 좀 받쳐주면 하방 경제성도 좀 담보할 수 있어서 데이터를 좀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라는 그런 이슈보다는 실제 회사 본업에서 좀 잘 나오면 좋겠다 생각으로 이번에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